안녕하세요, 부모입니다. 와, 오늘은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6시 46분 지나네요. 아이고야,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도 한 4, 5도 더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아침 기온이 8도 정도, 8도씨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네,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는 올라간다고 하네요. 일교차가 심한 날씨죠.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괜찮습니다. 좋음입니다. 네, 걷기에 딱 좋은 날씨. 복장만 좀 갖춰주면요, 네, 더없이 좋은 날씨 같습니다. 하늘에도 구름이 거의 없어요. 오늘 맑은 날씨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좋네요.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좀 좋아하는 날씨예요. 약간 쌀쌀한 듯한 선선한 날씨. 생각보다 조금 춥게 느껴지는 날씨인데도 뭔가 날씨가 맑으면서 습도도 살짝 좀 낮으면서 좀 약간 뽀송뽀송한 날씨라고 할까요? 완전히 100% 그런 날씨는 아닌데 지금이 간혹 진짜 제 마음에 완전히 이제 딱 이 날씨다 싶을 만큼 마음에 드는 날씨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아마 저녁 때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침보다는요. 물론 제가 예전에 이제 저녁형 인간으로 좀 많이 살았기 때문이겠죠, 그것도. 하여튼간에 기온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진짜 완연한 가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하죠. 10월 이제 중순을 향해 들어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살짝 손이 시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장갑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원래 토요일이 좀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전문풍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항상 토요일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요일보다는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중에서 어느 요일을 선호하냐, 어느 날을 선호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 예상은요, 물론 그런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 토요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토요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 바로 일요일 때문에 그렇죠. 토요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일요일 때문이다. 약간 그게 정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반면에 일요일은 왜 토요일보단 별로인가? 같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때문에 그렇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월요일이란 건 실제로 이제는 휴일이 끝나고 무언가를 또 새롭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날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지구상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월요일날 휴일로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되는 그런 뭐 회사들도 있겠고, 무슨 영업장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란 게 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룰은 뭐냐,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좀 돌아가느냐. 기본적으로는 월화수목금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둘 중에 선호되는 날은 아마도 토요일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심지어 금요일이 더 선호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금요일 왜 선호가 되느냐? 토요일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겠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휴일이죠. 그 주에 첫 번째 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휴일이고요. 먼저 처음 맞이하는 게 더 좀 신선해 보이죠. 아무래도 일요일 날은 어제 쉬었는데 이틀째 쉬는 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효용이 조금 그 전날보다 토요일보다는 감소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경제학에서도 그러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콜라를 처음에 마셨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는 콜라를 마시고 효용 자체가 증가하긴 하지만 효용이 증가하는 정도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 그렇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한계 효용이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콜라를 한 병, 뭐 한 병까지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두 병, 세 병 먹게 되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불쾌감이 들겠죠. 배불러서 못 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더 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를 휴일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적용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참 휴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낼 수 있다고 해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한 일주일 좋아요. 일주일 정도는 뭐 그거는 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나 혼자 재미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한 달은 한 달도 옛날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방학도 있고 해서 충분히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휴일 자체는 좋죠.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간혹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쉰다는 이유로 별 다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진짜로 자율적으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은 뭐 그나마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뭔가 내 스스로가 어떤 격식을 좀 차려가지고 뭘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학교겠죠. 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필요화가 아닌가요? 솔직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말이죠,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사실은요. 맞잖아요. 단적으로 등하교 하는 시간만 제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절에는 정말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동영상 강의를 본다든지 내가 공부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다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지식을 함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유용성 자체를 완전히 불인정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학교는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포지션, 자세 이런 게 사실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이유는 거기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학생들을 어떤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주된 목적이 학생들을 좋은 학생으로, 좋은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그 내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 그거 자체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가능한 곳은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어떤 분야라도 말이죠, 사실은 혼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자. 다만 그런 자료들은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는 그런 자료들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매번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학교에서, 특히 대학교 말이죠, 출결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출결 기록이 성적에 포함되는 그런 과목들이 많죠. 교수님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출결 상황을 점수에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내 수업에 얼마나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참여했거나 임했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의 평가 척도로 둔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는 좀 폐지돼야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그거를 태도로서 하나의 평가 요소, 중요한 측면으로 본다는 거, 그렇게 의도하는 이유는 알아요. 일단은 부지런해야 되지 않느냐, 성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이제 살펴보는 것 같은데, 그 성실함이란 게 사실은 학교 수업 강의에 참여한다고 해서 100%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참여한다는 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참여만 하면서 제대로 그 수업에 따라가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그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테마들을 스스로 연구해보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과연 누가 미래사회에 더 적합한 인재가 될까요? 누가 더 다양한 그런 문제 해결력을 갖추고 실제 생활에서, 실제 필드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자는 거죠. 대신에 평가는 확실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 하여튼간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출결사항 체크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 학습하는 사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외부적으로 강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학교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학교가 필요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저도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딱 말 그대로 어떤 배우는 거, 학습하는 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론을 이렇게 정립시키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 어떤 틀이죠. 결국은 틀, 일종의 패러다임 같은 건데요. 뭔가 스스로 어떤 거를 100% 추구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아주 천재적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100% 그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틀, 그러니까 나는 이 학교에 소속이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커리큘럼으로 나는 이렇게 내 학습, 내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약간 이런 믿음, 소속감, 그리고 향후 해야 될 일. 당연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는 평가거든요. 저는 그 측면에 이제 좀 방점을 찍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평가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잣대,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먼저 공부를 한 사람으로부터 뭔가 효과적인 그에 대한 견해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들, 시간을 두고 모든 거를 나 스스로 해결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부터 따르는 어떤 소속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 그래도 나보다 먼저 생각해본 사람들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학교라는 거죠. 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대학을 꼭 가야 되느냐, 대학은 안 가면 안 돼, 대학 간다는 게 진짜 구태의연한 생각 아니냐, 실제로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대학을 그냥 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뭐를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좀 더 찾아보겠다,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대학을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거꾸로 어떤 강한 의지가 그렇게 좀 내가 가진 그런 장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방향성 자체를 나 스스로 이렇게 잡아내기가 힘들다라고 느끼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말이죠, 이게 하고 싶은 일이다, 이게 하기 싫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대학 자체의 어떤 효용 자체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이제 어떤 개인의 적성, 개인의 흥미, 개인이 잘하는 일,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뭔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건 실질적으로가 아니야, 이건 혁신의 반대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이 어디 속하는지, 그 소속감 자체,
그리고 그 소속된 곳에서의 어떤 방향성 선정, 그리고 일종의 습관이죠, 습관. 당신에게 이런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100% 만들어 주겠다는 아니고 습관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 나중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다양한 경험, 물론 사회의 경험하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경험,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생각을 전환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존재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과연 100% 불필요한 것인가? 완전히 그냥 뒤엎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관찰해온 그런 결과로서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단적으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은 말이죠, 생각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생각도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결국은 자신이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욕심 같은 거기도 한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말이죠, 또 다른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이란 것이. 한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분야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른 분야를 그 사람이 다시 또 연구하고 매진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도 그런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항상 매번 다른 분야,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시점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들이 항상 또 출연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물론 사람이 가지는 그런 욕심은 완전히 이성의 힘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겸손함,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 뭐 여기서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없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관찰해온 이 시스템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은 좀 하게 됩니다. 네, 걷는풍부 네, 토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일요일 아침 네, 두 번째 휴일이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네, 감사합니다. 바이.